최근에 이제 자소서 창의성 부분이 어디까지 내려왔냐면은 국제중 면접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에서 창의 면접 토론을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교육계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거든요. 삼성의 그 면접하고 입사 그게 바로 특목고가 바꿉니다. 특목고가 바꾸고 여기 대학이 또 바로 바꿔버려요. 그냥 그 취직을 잘 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창의 면접 토론을 하는데 삼성에서 26년간 면접을 봤던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들어올 때 문 열고 그 지원자가 들어올 때 그 면접관들한테 다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75%가 붙는지 틀리는지 맞춘다. 들어오는 그 자세하고 그 첫인상에서 3초내 어떻게 75%를 맞출 수 있을까요? 이게 창의성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소론 좀 길었을 수는 있는데 예. 왜 밀접한 관계가 있냐면 그게 다 보인답니다. 뭐가 보이냐면 제가 아까 어떤 책을 쓸 때 그 책의 최종 정착지만 생각하고 썼거든요. 이게 청와대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뭔가 정책 일반자들이 읽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원자들이 예를 들어서 삼성이든 LG든 어디든 간에 지원자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칩시다. 첫 번째는 다음 우리 어머니가 암에 걸렸는데 다음 달부터 병원비가 많이 들어갈 것 같아. 내가 이번에 꼭 입사를 해야 돼. 그럼 저기 들어가는 거야. 두 번째, 내가 들어가면 삼성 세대로 키운다. 자, 이 태도. 이게 보이는 겁니다. 이게. 그걸 면접관들이 3초 안에 간파를 해요. 자, 다트머스 대학 총장을 했던 지금 세계연맹주의 김영식도 그 얘기를 했어요. 거기 경쟁률 8대 1인데 고등학교는 다 공부 잘하는 애들이었대요. 그럼 이게 4명 이렇게 앉아있어요. 어떻게 눈빛만 보면 그걸 아는지 모르겠네. 눈빛만 보면은 얘가 공부를 좋아서 성적이 좋은지 주변에 뭐 여러 가지 압력 내지는 뭐 엄마가 닥달을 했던지 어땠던지 간에 그 성적이 만들어진 건지 지가 좋아가지고 거기까지 간 거니까 그냥 눈빛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세계의 김용식이 한 얘기예요. 그게 어떻게 눈빛에서 그걸 알 수가 있을까요? 인간의 홍채는 불수의 글입니다. 자기 의지를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자신감이라든가 관심이라든가 그 사람이 정말 최종적인 어떤 목표 설정 자체가 세타파가 있는가의 문제거든요. 이게 뭐냐면 동심이에요. 동심이 뭐냐면 동심을 가지고 영명해진다. 제가 동심영명이라고 제가 만든 사자성어 동심영명. 최종적인 그 목표 자체는 그냥 공익적이면 되는 거예요. 자기 이익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 다음 달부터 우리 어머니 병원비 해야 되는 자기하고 관계가 되잖아요. 근데 내가 삼성을 3배로 키울 거야 하고 들어가는 것은 사실 자기하고 관계가 더 적어요. 키워놓고 쫓겨날 수도 있어. 자기가 삼성 가고 친척 친인척도 아닌데 근데 그 신입사원은 왜 삼성을 3배로 키우겠다고 들어갈까요? 그냥 우리 민족을 위해서. 이거 삼성 하면 안 되니까 힘드니까 다들 어떻게든 몇몇 부서라도 이렇게 뻥튀기 시켜서 어떤 해외에서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마음이거든요. 그 이유는 몰라. 어쨌건 자기는 그 과정에 집중을 하겠다는 거죠. 그게 어떤 마음이랑 비슷하냐면 애들이 소꿉장난하는 마음이랑 너무 비슷하대요. 두뇌 상태. 그러니까 자기의 이익이 그 목적에 아예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그게 세타파 두뇌 상태가 자주 되는 상태가 되는 거고. 그래서 창의성 하면은 이제 과학계에서는 규칙이고요.
예술계에서 피카소거든요. 뉴턴과 피카소가 한 말이 있어요. 말년에 80대 한 말입니다. 피카소가 80대, 뉴턴도 80대 얘기했어요. 죽기 얼마 전에. 뭐라고 그랬냐면, 어떻게 그렇게 많은 과학적인 발견을 하고 뉴턴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뉴턴이 뭐라고 그랬냐면, 저는 해변가에서 뛰어노는 어린 아이였습니다. 뛰어놀다 보니까 조개 껍데기하고 저기 예쁜 자갈털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주워가지고 집으로 가져왔어요. 그게 바로 제가 발견한 과학 원리였습니다. 이렇게. 과학에 받아서 그냥 뛰어노는 거예요. 즐긴 거죠. 동심이에요. 말년에 그 동심을 꼭 얘기합니다. 자, 피카소가 뭐라고 했냐면, 나는 한평생 어린아이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80대. 동심이 안 되면은 창의성의 폭이 현저하게 커집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걸 다 알아봐요. 그게 진짜 뭐냐면 창의성이라는 건 두 개의 결합이거든요. 순수성하고요, 전문성입니다. 근데 순수성만 가지고 창의성도 안 생겨. 안 생겨. 왜냐면은 꼭 뭐냐면 옛날에 누가 했던 것만 나와, 그 머릿속에서. 왜냐면 그 자기 분야를 저 훑어보질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미술계에서 세계적인 작가가 되려면 최소한 어떻게 해야 돼요? 미술사를 다 알아요. 고대 미술사고 나스코 둥글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의 한 몇만 전 미술부터 시작해가지고 엊그저께 인사동에서 누가 어떤 전시를 했는지까지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새로운 걸 만들 수가 있잖아요. 지금은요, 정말 이 특허의 문제가 보는 거예요. 물론 특허 분석이 가능하고 키프리스라고 우리나라도 들어가면 어떤 특허가 이미 등록된 다 검색할 수 있거든요. 힘들면 그냥 변리사한테 시키면 돼요. 내가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검색 좀 해줘라. 나는 변리사한테 능숙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과거에 좀 많았습니다. 지금은 그게 이제 인터넷이 발달해서, 근데 과거의 사례를 보면요, 어떤 발명가가 10년간 연구를 합니다. 결과가 어떨지 지금 느낌이 따보시죠. 이미 특허가 나 있네. 10년간 연구했는데, 5년간 연구했는데 이미 특허가 나 있네. 그 사람이 5년과 10년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그때 좌절하면 안 되거든요. 거기서 이제 플러스 알파 계속 나가야 돼요. 이제 그 좌절이 또 하나의 전문성을 키우는 거죠. 추락했다가 10년 동안 내가 이거 발명하느라고 돈을 5억을 썼는데 5억 날렸구나. 5억 더 수지하고 이제 또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 또 나가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자, 예를 들어서 5년 동안 5억을 들여서 뭔가 발명을 했는데 이미 누군가가 특허를 냈다라는 것을 알았다고 칩시다. 그 사람은 왜 자기할까요? 그 특허를 내고자 하는 목적이 자기 자신과 결부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내는 과정이 그냥 즐겼고, 자기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그 특허를 연구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냥 방향을 단순하게 턴합니다. 그 열정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 대박 내가지고 내가 50억 벌려고 생각을 했던 거야. 근데 이미 선행 기술이 딱 있네. 진입장벽이 딱 쳐져 있네. 저 사람 20년 동안 내가 들어갈 수가 없어. 보통 이제 특허는 15년이고 시작은 20년이에요. 특허 기간이. 실용신안이 디자인 내용이 10년. 저작권은 지금 70년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작가 사후 70년. 손자들까지 혜택을 본 다음에 그래서 얼마 전에 생텍쥐베리 어린왕자에서 저작권 끝났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출판사에서만 나오는 겁니다. 어린왕자가 그림 디자인 다 바꿔가지고 출판사는 그거 기다려요. 끝나니까 그게 이제 뭐라 그러지? 복제약이 이제 그거 삼성도 복제를 많이 해요. 그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게 20년. 딱 끝나자마자 이제 빨리 시장에 진입해서 이제 그 복제약 시장을 잡는 거죠. 그게 이제 패스트 팔로워 전략이잖아요. 어쨌건
그래서 그 대박이라는 것이 어떤 느낌이 됐냐면은 대박을 낼 수도 있고 내면 좋지 뭐 이 정도는 먹어야 돼. 그 어떤 최종 목적이. 그러니까 꼭 내야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걸 어떤 사람이 확률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읽은 어떤 책에 나오는데 사람이 말투를요 하면 좋지 뭐 하는 사람이 성공률이 높더래요. 말투를 그렇게 쓰는 사람이 그 목표를 이루는 확률이 훨씬 높아요. 그게 이제 한 퍼센트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20, 30%가 높아요. 성공률. 그런데 말투의 must라든가 must 꼭 할 거예요. 꼭 뭐 이런 거를 많이 쓰는 사람은 실패율이 높아요. 그게 뭐냐면은 자기가 어떤 목표를 향해서 걸어갈 때 뭔가 must가 들어간다는 것은 뭐냐면 그게 이제 또 자기 이익이 안겨 있는 겁니다. 원래 목표 자체가 자기 잘 먹고 잘 살려고 한 게 아니었어 자기는. 그러면 자연스럽게 마인드가 어떻게 되냐?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이렇게 가. 그렇잖아요. 되면 내가 좋은 일 하는 거고 안 되면 내가 좀 그냥 내 의도는 좋았잖아. 이렇게 끝날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에서는 말투 자체가 되면 좋고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저 동심 상태에서 머물게 되고 그 길을 향하는 데 있어서 영감이 훨씬 더 많이 온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두뇌는 뇌파가 세타파일 때 외부의 지식을 끌어다 쓰는 힘이 굉장히 강력해집니다. 그러니까 두뇌 연구를 해보면요, 이제 특정 두뇌 부위가 축두엽 쪽인가 이렇게 좀 망가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환영이 보이기 시작해요. 어떤 환영이 보이냐면 가상현실이랑 좀 비슷해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있는데 여기 뒤에 막 코끼리가 정말 걸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코끼리가 원숭이가 이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자는 그걸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 이게 말이 되나 이렇게 계속 판단을 해야 돼. 그래서 자기 눈앞에 보이는 것 중에 어떤 게 환영이고 어떤 게 진짜인지를 계속해서 그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는 환자가 있어요. 근데 너무나 리얼하기 때문에 어떤 게 환영이고 어떤 게 가짜인지를 알아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이런 질병의 근원에는 뭐가 있냐면 평행우주론이라는 게 있어요. 평행우주론은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에 존재하는 우주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 지구상이 이 지구가 100년 후에 지구가 이미 존재합니다. 여러분의 50년 후에 미래가 이미 존재한다고요. 평행우주론이니까 만만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게 촉분이론까지 들어갔을 때 이런 물리적인 현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보니까는 그 미입자들만 확률적으로 존재를 하더라 이거예요. 그렇다면은 여러 가지 확률 중에 하나가 지금 이 현실이라면 다른 현실도 있을 거 아니냐 이게 평행우주론이거든요. 근데 다른 가능성의 우주가 이미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파가 있고 아니다. 가능성만 있다가 어떤 관찰자에 의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드러날 뿐이야 그 가능성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 이미 존재하는 게 맞아요. 지금 이제 그거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6대4, 7대3 이렇게 싸움이에요. 물리학자들, 수학자들 간의 싸움인데 다수의 의견이 이미 존재하는 쪽입니다. 미래가 이미 존재한다. 다수의 의견이. 그게 이제 수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 그렇게 계산이 되나 봐요. 확률적으로. 세타파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냐면 저 동시. 그러니까 굉장히 순수한 열정이 있고요. 순수한 상태에서 전문성을 획득하는 거거든요. 감마파. 이 감마파라는 것은 두뇌 뇌파가 아주 빨리 움직이는 뇌파인데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분야에서 전문성이 엄청 뛰어날 때 뇌파가 저 감마파 상태예요. 자, 근데 자기가 추구하는 그 일, 그 행동 자체가
그 목적이 그 목적 안에는 자기 자신이 없는 거예요. 무아의 정치. 그 뺏었다가 활동을 하는데 노벨상 수상급의 굉장한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두뇌는 이 두 뇌파가 동조 현상을 하게 돼요. 두뇌에서 동시에 발견된다. 엄청나게 그 좋은 특허 아이디어라든가 노벨상급의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사람이 두뇌는 저 두 개가 동시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창의성은 순수성과 전문성이다. 그 사람이 비록 창의적으로 태어나지 않았더라도 저 뇌파를 활용하면 굉장한 창의성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물론 타고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또 이제 또 어떤 사람이 또 창의적일 수 있냐면 그게 뭐냐면 대번아닌데 연기거든요. 연기와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인데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하고요 동심은 또 같은 거예요. 자, 여러분 어렸을 때 생각해 보세요. 보자기만 들었으면 하늘 날아갈 것 같잖아요. 옥상에서 한번 뛰어내려볼까 그랬잖아요. 그래서 진짜 뛰어내리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 근데 진짜 뛰어내는 여기 있잖아. 대범함과 용기라는 것과 순수성은 그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그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전문적으로 패츠먼 효과라고 해요. 패츠먼 효과. 패츠먼이라는 사람이 이걸 발견했대요. 자동차 운전자들이 막 도로 시설을 엄청나게 막 안전하게 하고 막 신호등을 이 신호만 잘 지키면 절대 사고 날 리가 없어. 그죠? 그렇게 막 중간에 노란불도 있고 빨간불도 있고 해서 신호등을 딱 설치했는데 사고가 전화돼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그러니까 신호등이 없을 때는 사고가 덜 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일단 적지 않나? 여기서 어떤 놈이 빨리 달려올지 모르잖아요. 지금 신호가 없는데. 그러니까 교차로에서 딱 일단 전지하고 슉슉 부는 거예요. 다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들 조심하는 거죠. 다들 보수적이게 되는 거죠. 근데 신호등을 딱 달았더니 어떻게 되는 거죠? 예측 행동하기 시작해요. 예측 행동. 노란불에는 가도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노란불에 내가 빠른 속도로 지나가면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상하게 안전장치를 할수록 사람들이 더 무모한 행동을 한다는 것이죠. 이게 부정적인 패치먼 효과거든요. 근데 패치먼 효과에는 긍정적인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먹고 사는데 지장 없게 해주면 별 생각을 다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여러분이 만약에 동등한 IQ에서 여러분의 부모님이 재벌이다. 그러면 여러분은 더 창의적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돈 몇십억 날려도 되잖아. 몇십억 날리면 엄마 아빠가 그거 갚아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재용 망했을 때 다 갚아줬대. 어떻게 막 해줬다면서요. 그러니까 계속 그 실수를 통해서 그 재벌 자식들은 멍청해도요 창의성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수해도 되니까. 그게 패치먼인 거예요. 별 이상한 짓을 막 하기 시작하는데 그 별 이상한 짓 그러니까 뭐냐면은 자 총알이 하나밖에 없어. 그럼 사람 어떻게 돼? 그죠? 우리 전쟁터에서 총알이 충분치가 않아. 얼마나 보수적으로 조준해야 됩니까? 이거 빗나가면은 나가 죽는 건데. 근데 총알이 엄청나게 큰 거예요. 막 쏘는 거예요. 그냥 막 쏘는 거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기가 막히게 또 맞는 거야, 뭔가에. 따발총을 쐈더니 이게 창의성이에요. 그래서 참 이게 역설적인데 최근에 자소서하고 면접으로 서울대 그 명문대라든가 대기업에서 사원들을 뽑아보니까 잘 사는 집 애들이 많이 뽑혀요. 얘네들은 어려서부터 따발총 쐈거든요. 어려서부터. 이거 참 이랬지 않았다. 주저하지 않았다. 일단 그래서 개망나니 같은 놈들도 많죠. 그죠? 항상 그 부류가
있는데 따발총을 막 쏘다 보니까 이렇게 하니까 잘 맞네, 저렇게 하니까 잘 맞네. 이거를 어려서부터 몸이 감각적으로 터득을 해요. 그래서 어떤 그 지속적으로 더 빠른 속도로 뭔가를 실험을 하고 또 그 피드백 결과에서 도파민 실패해도 막 커버해줄 거죠. 이러면서 하다 보니까 또 그 중에 잘 되는 것도 많이 나와요. 대범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동심에 머무르게 되는 겁니다. 등록업체자는. 그러니까 그 중산층 이상의 상류층의 자녀들이 지금 계속해서 자소서하고 면접에서 우수한 성적을 내는 이유가 뭐냐? 그게 팩트문인 거예요. 나는 든든하다 이거야. 빼기. 든든하다 이거야. 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볼 거야. 이거죠. 그래서 자, 빼기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이제 제 강의의 목적이고, 그렇죠. 여기서 부모님이 재벌인 사람 아마 여기 안 앉아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관리한다고 지금 엄청나게 바쁠 거예요. 자산 관리해야지, 주식시장에 가야지 지금, 그죠? 최소한 100억에서 1000억까지 지금 관리해야 되는데 여기 어떻게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제 강의 대상한테는 그거죠. 정말 우리 재벌 2세 선생가 아닌 사람들은요, 뭐가 필요하냐면 연대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과감한 실천을 하도록 하되, 일종의 협동조합 협대 같은 거죠. 하되 그 사람이 실패하고 파산을 했을 때 나고자라고 부르지 말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제2제3의 기회를 줄 수 있는 뭔가 시민들 차원에서의 그 재벌 2세를 제외한 그 나머지 중산층이 차원에서의 뭔가 안전장치를 제공해주지 않으면 부익부비는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어요. 팽성을 건데 더 또라이 짓을 많이 하다 보니까 더 기가 막힌 걸 하게 돼요. 자, 그럼 스티브 잡스하고 빌 게이츠의 예를 들어보세요. 빌 게이츠가 이제 그런 예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부모가 너무 든든해, 백이. 그래서 자기는 하버드대 졸업장도 필요가 없어. 호주머니에서 껌종이 버리는 것처럼 하버드를 버리고 지가 하고 싶은 걸 막 해. 이게 이제 굉장한 필증을 막 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걸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창의성에 이르죠. 근데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에는 빌 게이츠랑 좀 틀린데, 이거예요. 두뇌 자체가 가동률을 올리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에너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감정의 물질 에너지로 쓰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가장 좋은 건 즐거운 몰입을 두뇌 에너지로 쓰는 것이 가장 좋아요. 왜냐하면 가장 오래 살고 건강하고 병들지 않아요. 그런데 분노와 슬픔을 에너지로 쓸 수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스티브 잡스 쪽에 돈이 없어서 대학을 그만뒀거든요. 그래가지고 자기 친구들은 침대에서 잤대, 자기는 침대 밑에서 잤대. 기숙사에서. 그만두고 나서 그때 또 잘 데가 없어가지고 학교를 자퇴하고 나서 이제 계속 그 서체 수업을 듣잖아요. 글씨체. 그때 침대 밑에서 잤다는 거 아니에요? 침대 밑에서. 근데 거기서는 이제 즐거움을 에너지 쓰는 게 아니라 어떤 복수심이라든가 강인한 의지 이런 거를 에너지로 쓰게 돼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좋은 거는 뭐냐면은 여기에는 빨리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벌 2, 3세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두뇌 가동 에너지를 어떤 식으로든 어떤 감정을 풀어내야 돼요. 즐기든, 그러니까 더 즐겨버리든지, 더 분노하든지, 더 슬프든지, 매일매일 더 짜증을 내든지. 근데 그 짜증을 내더라도 계속해서 그 뭔가를 실천해 나가는 거죠. 뭘 실천해 나가요? 전문가가 되기 위한 어떤 실천을 하는 거죠. 자기 두뇌를 간만바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애플이 그 MS를 이겼을 때 너무 기뻤어요. 그 주가 총액이 애플이 넘어간 적이 있거든요. 지금 잘 모르겠는데 신문에만 나오고 그래서 애플이 드디어
빌 게이츠를 이겼다 해서 정말 기뻤는데 중요한 거는 그 분노라든가 슬픔과 그런 어떤 결의에 찬 그런 식의 에너지가 40대 중반이 넘어가면 몸이 그 독성물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에너지인데 즐기면서 몰입을 하는 그 도파민형으로 두뇌를 굴리는 거하고 이쪽은 이제 집중하고 하다 보니까 그걸 노르아드레날린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두뇌로 에너지로 쓰는 것이 40대까지는 저기 표시가 안 나요. 얘는 뭐가 표정이 좀 표시가 나. 표정이 얘는 좀 약간 인상 쓰면서 되게 잘해. 그 스티브 잡스는 막 주름이 있어요. 이렇게 그죠? 근데 빌 게이츠 형은 이렇게 웃으면서 되게 잘해. 근데 그게 40대 때까지 별로 표시가 안 나요. 그냥 둘 다 잘해. 둘이 그냥 경쟁을 해. 50대에 되게 차이가 나요. 집중형으로 뭔가 전문가가 되고자 했고 창의성 계속해서 냈던 사람들은 50대가 되면은 그 노르아드레날린이라는 것이 독성 물질이기 때문에 신체 면역력을 이겨내지 못해요. 그래서 암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시골 출신 중에 자수성가한 사람들 중에 먹고 살만하니까 죽는 사람이 그래서 그렇게 많은 거예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왜 자꾸 서로 이렇게 보면서 아직 먹고 살만하지 않으시잖아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먹고 살만하면 좋거든요. 샘플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아직 먹고 살만하지 않을 때 우리가 전문성에 이르는 노력을 되게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어떤 결의에 찬 마음과 세상에 대한 복수심으로. 근데 그게 사실은 40살 때 그거를요 확 전환시켜야 됩니다. 40세. 그렇지 않으면 60대까지 못 가요. 중간에 안 해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고방식을 50대에 먹은 견딜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창의성도 중요하지만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두뇌에서 어떤 방식으로 자기가 노력을 하느냐를 유지하는 것을 전환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걸 전환하지 않아도 되는 방식을 제가 이제 처음에 얘기하면 그게 뭐냐면 계속해서 다시 동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창의성도 좋은데 그러니까 동심으로 계속 돌아가는 노력을 하면서 전문성에 이르는 것 두 가지를 계속 같이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동심으로 돌아가는 걸 방해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옆집 부잣집 아들딸 또는 특히 자기 엄마 야 누구는 저기 시집을 잘 갔대 어디를 가서 연봉이 얼마 되더라 이제 이런 얘기가 자꾸만 들려오잖아요. 동심이 흔들려요. 동심이 나는 왜 이런 집안에서 이제 이런 막 느낌이 자 어릴 때 보세요. 어린애들은요 집이 아무리 가난해도 즐길거리를 찾아서 옵니다. 그쵸? 그걸 보이죠? 가난 자체에 의미가 없어요. 세뱃돈 얼마 받았는지도 몰라요. 누가 이렇게 돈 주면은 그게 굉장히 핵심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자기한테 주어지는 돈 자체 액수를 보면 안 돼요. 근데 그걸 정말 순수하게 보지 말아요. 연봉을 따지거나 이렇게 해버리면 결국 이길 수가 없어요. 기존의 부자들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역설적인데 그런 마음을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심리적인 부분들은 그게 이제 인문학에서 좀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이런 스토리텔링을 해줍니다. 창의성에 이르기 위한 하나의 스토리텔링. 닐 도널드 월시의 작은 영혼이 해야겠다 라는 그 동화책에 뭐가 나오냐면 주인공이 나는 지구상에 내려가서 용서라는 걸 배우고 싶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럼 난 영수를 어떻게 체험하죠? 그랬더니 굉장히 친한 친구 한 명이 친한 여자친구가 다가오고 내가 너를 따라 내려가서 굉장히 나쁜 짓을 너한테 해줄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고마워. 그러면 너 내려가서 나한테 엄청 나쁜 짓 해야 돼. 그러면 내가 계속 그 용서하는 걸로 할게. 근데 작전을 짰어요. 근데 핵심이 뭐예요? 내려갈 때 그걸 잊어버려야 돼. 그 시나리오를 기억하고 있으면 그 용서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회적인 환경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그것 자체가 세팅이라고 생각해요. 연극 배우라고 생각해요. 그럼 순수성을 유지하는 데 정말 많아요. 다 가짜인 거죠. 실제로 그런 가짜라는 얘기가 많아요. 핵심은 뭐냐면 그런 어떤 난관들이 오고 나에게 어떤 주어진 과제, 나의 목표가 생겼을 때 핵심은 이거죠. 난 여기서 무엇을 체험하려고 하는가에만 집중한다. 난 저 사람에게 어떤 체험을 하려고 저 인간이 내 앞에 나타났을까? 거기에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거기에는 원망도 없고요. 그냥 체험만 있을 뿐이에요. 근데 그 체험도요. 좋은 체험이냐 나쁜 체험이냐 가면 안 돼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핵심이 우리가 동심을 유지할 수 있는 핵심 단어 하나가 딱 떠오릅니다. 무조건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쭉쭉쭉 연결이 되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자기 가슴 속에 무엇이든지 감사할 거리를 찾지 않는 사람은 동심에 이를 수가 없고 동심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외부의 지식을 가지고 오지 못해요. 아까 제가 평행우주를 얘기하다가 그냥 좀 건너가 버렸는데 그 환영이 막 떠오르는 그 이유가 뭐냐면요. 굉장히 무한한 가능성이 우주에 이미 딱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100년 후에 무인 자동차 기술을요. 우리가 어떤 상태만 되면요. 그게 그냥 딱 떠오르게 돼 있어요. 지금 아무도 특허내지 않으면 그냥 떠오르게 돼 있다니까요. 그 상태에 이르도록 훈련을 하는 것이 진짜 순수성과 이제 전문성인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세타파 상태는 세타파상태라는 것은 벽돌로 된 그런 비유를 하거든요. 예전에 라푼젤이라는 동화가 있었죠. 머리카락 비유. 그런 어떤 성 안에 우리 인간은 갇혀 있는 거예요. 저는 그 비유를 좋아해요. 이게 플라톤 동굴의 비유랑 좀 비슷하거든요. 이데아의 세계를 이렇게 돌고 있기 때문에 볼 수 없다는 거거든요. 플라톤 동굴의 비유로 얘기하자면은 쇠사슬에 묶여서 동굴 안쪽만 보고 있어서 그림자밖에 못 보는데 이게 샥 돌면 이제 진짜 이데아의 세계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진짜 이제 어떤 영감을 통해서 우리에게 창의성이 오는 그런 순간이 될 텐데 근데 우리는 이제 이렇게 앞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벽돌로 된 돌벽돌로 된 성 안에 갇혀 있는데 창문이 단 하나도 없는 거죠. 인간은 그렇게 태어납니다. 그래서 인간이 순수성을 유지하게 되면 그 돌이 점점 수정으로 바뀝니다. 창문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 성찰을 한다고 할 때 거울을 닦는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자, 그 과정이 전문성에 이르는 얘기입니다. 즉, 벽돌이 크리스탈로 변하고 유리로 변하는 것이 순수성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빛이 굴절되잖아. 자, 돌이 유리가 됐어. 빛이 난반사가 되는 난반사. 북두칠성이 안 보이잖아요. 돌이 유리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이제 가는 거죠. 연말을 하는 거죠. 그게 전문성이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벽돌을 유리로 바꾸는 것이 순수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그 저변의 감사함과 그 다양한 어떤 인문학적인 상상력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순수성을 유지하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저는 어떤 신앙이 없거든요. 종교가 없는데 그냥 차라리 그냥 종교 믿어라 해요. 저는 도저히 이게 왜냐면 세상이 너무 그 순수성을
종교의 믿음은 또 그 단점이 있어요. 거기 그 안에 또 갇혀요. 그래서 창의성이 약간 좀 걸려요. 뭔가에 그 종교성 때문에. 그 그물이 또 하나 있는 거예요. 종교라는 것도 하나의 도구마잖아요. 그물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어떤 범주 한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떤 것에도 머물지 말고 수수성을 유지했을 때 그 자기를 가진 성벽이 유리로 바뀌기 시작하는데 그것도 연마를 하는 거죠. 그래서 창문이 있으면은 처음에는 이렇잖아요. 북두 칠성이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글루 같은 북극의 이글루 같은 그거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어디가 북쪽인지 남쪽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냐면은 군데군데 이렇게 투명하게 변해요. 얘가 이 돌멩이가 그냥 아무데나 연마하는 거예요. 처음에 아무데나. 그래서 그렇게 두 군데를 이렇게 연마해서 별자리를 보면 쭉 돌아가는 게 보여요, 세상이. 이제 그게 거기서 난반사가 없어져서 하나의 렌즈를 만들어낸 거죠. 유리창을 만들어낸 거죠. 열심히 갈고 닦아가지고. 그때 강행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는 것은 상당히 자기 본성에 맞는 어떤 목표치라는 게 있거든요. 자기가 이제 이 지구 어떤 영혼이 이 몸으로 태어났을 때 자기가 설정했던 최고의 목표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자기만의 특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남쪽을 보고 있었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거죠. 창문을 2개 정도 돼야. 근데 그 창문 2개가 지금 제가 뭘 비유하는 거냐면 그게 전공입니다. 즉 이공계에서 전공 하나, 문과에서 전공 하나. 그래서 그 전공을 많이 한다는 게 뭐냐면 각 분야별로 독서를 많이 하다 보면은 곳곳에 벽도 있고 다 할 수는 없어요. 인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한 5분야에서 5개 분야에서 좀 한다. 그러면은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어디가 북쪽이고 어디가 남쪽이고 내가 가고자 했던 별자리와 나는 또 어떤 별자리에서 왔는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계속 이제 스토리텔링이다 보니까 그 다음에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그 SF 영화 보면 북극에 거대한 문화가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그 자주 나와요. 웨딩 영화에. 그래서 이제 무슨 동굴인 줄 알고 딱 들어갔더니 나중에 보니까 그게 우주선이에요. 우주선. 그러니까 자기를 가두었던 성벽이 처음에 돌인 줄 알았는데 그것을 유리로 만들어서 갈고 닦고 나서 봤더니 어느 순간 보니까 사실은 자기가 우주선에 타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성벽을 탈출하지 않고 그 우주선을 타고 자기가 원하는 결정을 가는 거죠. 그 가는 과정에서 수많은 별빛들이 오죠. 그게 영감이라고 보시면 돼요. 진짜 창의성. 아무도 여행하지 않았던 곳에서 아무도 여행하지 않는 경로를 자기가 가볼 때라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창의성은 기본적으로 타고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충분히 노력으로 얻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 노력하는 방법이 좀 잘못되어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그게 가장 먼저 순수성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노력을 하면서 대가와 보상에 대한 단기적인 근시안적 목표인 거예요. 시야가 좁아져 버리는 거예요. 저 멀리 우주를 봐야 되는데 가까운 곳만. 자 보세요. 그 난반사가 이루어지는 유리 뒤에 아주 가까이에 사람이 서 있으면 사람인지 알아볼 수 있잖아요. 근데 난반사가 되어 있는 데서 그 사람 뒤로 멀어지면 그게 기린인지 사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난반사가 되죠. 그러니까 아직 닦이지 않은 그 유리 성을 유리로 바꾸는 데는 성공을 했는데 어느 정도 이것도 연마를 안 하면은 그 바깥이 정확히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방향을 찾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 자기를 둘러싼 것이 도움으로 되는 하나의 유리관으로 이제 바꿔내는 창문을 많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창문을 통해서 별빛이 왜곡되지 않고 자기 두뇌로 딱 오거든요. 그래서 그 별빛이 그 창문을 통해서 그 창문이란 우리 육체입니다. 육체를 벗어날 수 없잖아요.
그 영혼에 비치는 그 별빛이 영감이에요. 근데 나중에는 그 육체가 땅에 있는 줄 알았더니 이 지구가 우주를 떠다니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자기가 우주선에 이 몸이 우주선이라는 거예요. 아무튼 여기까지가 제 이제 하나의 전체 시나리오 다 정리했고 이걸 일단 강의를 마치고 질문을 시간이 있으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시 반. 네, 감사합니다.